알로람 영입니다. 12시에 올렸었던 4강전 영상에 이어서 5월 2일 아이언 카드 킹덤 미니리그 결승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양측 모두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덱인데요. 주사위로 선공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제가 5가 나왔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한 개가 떨어지고 새롭게 두 개를 다시 던져서 여기서는 1과 보이진 않지만 수가 더 낮았기 때문에 선공은 제가 먼저 가져간 상태로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7장을 들어왔고 그 중에 있는 기본 포켓몬을 배틀필드와 벤치에 세팅한 후에 프라이즈까지 세팅을 마치고 게임이 시작됩니다. 게임을 하고 편집을 하니까 상대가 울트라 네크로즈마 GX인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슨 덱인지 몰라서 카프코국만 배틀필드에 세팅하고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카프코국을 스타트하고 오케이징이 추가적으로 한 마리가 더 있네요. 왼쪽에 울트라 네크로즈마 GX가 추가적인 오케이징을 벤치에 내려두고 네스트볼을 사용했습니다. 네스트볼은 자신의 덱에 있는 기본 포켓몬 카드 한 장을 바로 벤치로 내려줄 수 있는데요. 덱에 어떤 카드가 프라이즈에 갔는지 체크를 다 한 후에 오케이징을 벤치에 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 이번 차례 서포트 카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서포트 카드를 쓸 수 있는 게 중요한데요. 울트라 네크로즈마 GX까지 벤치에 내려두고 난처를 사용했습니다. 난처는 자신의 패를 모두 덱으로 놓고 섞은 후에 6장을 들어가게 해주는 카드로 이 6장 중에서 아무래도 강철 에너지를 잡아서 미리 울트라 네크로즈마 GX에게 붙여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패에 있는 초에너지를 울트라 네크로즈마 GX한테 붙여주고 더 할 게 없는지 그대로 차례를 종료하였습니다. 오른쪽에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차례로 넘어가서 왼쪽에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칼라마네로 덱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징 세팅을 상당히 잘했기 때문에 오른쪽도 그에 준하는 오케이징 세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먼저 미스터리 트레저를 사용했습니다. 미스터리 트레저는 패 한 장을 코스트로 지불함으로써 자신의 덱에 있는 초타입 포켓몬이나 드래곤 타입 포켓몬 한 장을 패에 추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할 카드는 아무래도 오케이징을 많이 까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케이징을 가져오지 않을까 싶네요. 덱을 체크하면서 어떤 카드를 가져올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카푸나비나 GX를 가져오는 선택을 했네요. 아무래도 패에 드로 관련 서포터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여기서는 패 압축이 꽤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릴리에를 가져오는 것보다 난천을 가져오는 것도 생각해봤었는데 패를 압축할 수단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상록수까지 스타디움 존에 내려놓고 릴리에를 사용해서 자신의 패가 8장이 되도록 카드를 드로우합니다. 릴리에는 첫 번째 차례에만 자신의 패가 8장이 되도록 카드를 드로우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차례에는 6장이 되도록 드로우하는 게 끝입니다. 추가적으로 상록숲을 초에너지 코스트로 사용했네요. 상록숲은 패에서 카드 한 장을 코스트로 지불함으로써 자신의 덱에 있는 기본 에너지 서치할 수 있는데 여기선 초에너지 서치 후 네스트볼을 사용해서 지라치를 벤치에 내려둔 다음에 카프코코콕을 후퇴시키고 배틀필드로 지라치가 나갔습니다. 이어서 소원의 별 특성을 사용했는데요.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하고 그 중에 있는 트랜스 카드 한 장을 패에 추가할 수 있는데 여기선 이스케이프 보드를 패에 추가했습니다. 이어서 초에너지를 카프코코코한테 붙인 후에 그대로 차례를 종료했네요. 아무래도 더 이상 오케이징을 많이 못 간 게 아쉬울 것 같습니다. 왼쪽에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칼라마네로 차례로 넘어가서 먼저 하이퍼볼을 지라치와 마샤도 GX를 코스트로 사용했습니다. 덱에서 초타입 포켓몬인 칼라마네를 서치해서 바로 오케이징 위에 진화시키고 초에너지 코스트로 상모숲을 사용해서 자신의 덱에 있는 기본 에너지 카드인 강철 에너지를 배에 추가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차례 울트라 네크로즈마 GX의 공격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일단은 강철 에너지를 벤치에 있는 울트라 네크로즈마 GX한테 붙이고 릴리를 사용해서 패가 6장이 되도록 카드를 드로우합니다. 데덴네 GX나 초에너지 등 다양한 카드가 보였는데 우선은 카프코코를 후퇴시키고 배틀필드로 울트라 네크로즈마 GX가 나간 뒤 사이코 리차지를 사용해서 초에너지를 카프코코한테 붙여주고 그 다음에 포통가이저 100 데미지로 지라치를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한 장을 가져갑니다. 양측 모두 카프코코한테 초에너지 하나씩 붙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미러전에 갈 때 멸망의 빛 GX를 사용하는 게 상당히 크게 작용해요. 그를 위해서 회전 비행으로 미리 데미지를 뿌려놓는 게 상당히 이득이기 때문에 양측 모두 카프코코한테 초에너지 붙여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른쪽에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칼라마네로 덱 측은 하이포브를 사용해서 오케이징 서치 후 곧바로 상목숲을 사용해서 이번엔 초에너지를 서치해서 배틀필드에 있는 카프코코한테 붙여주었네요. 먼저 회전비행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른쪽에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칼라마네로가 나중에 멸망의 빛을 사용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릴리에로 패를 보충한 다음에 여기서는 곧바로 회전비행을 사용해서 전체 포켓몬에게 20 데미지 올려주고
왼쪽에 울레크 칼라 덱으로 차례가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카프코국을 기절시키는 게 우선 상황일 것 같은데요. 이전 차례 릴리를 사용해서 교체를 뽑는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교체를 사용해서 에너지 충전 자체는 쉬울 것 같습니다. 패의 초에너지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상록숲을 초에너지 코스트로 사용해서 자신의 덱에 있는 초에너지 한 장을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기적으로 초에너지를 트래시에 묻어둠으로써 나중에 칼라마네로 사이코 리차지 특성을 사용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포켓몬 교체로 배틀필드로 카프국국이 나갔습니다. 카프국국의 후퇴발비가 0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틀필드에 내보내서 교체와 동시에 호텔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궁합이 좋은 포켓몬이라 생각합니다. 사이코 리차즈와 에너지 플레이로 초에너지 두 개를 붙인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칼라마네로가 배틀필드로 나가서 포통가이저 180 데미지로 카프국국을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한 장을 가져갔습니다. 배틀필드로는 오케이징이 나간 상황에서 아무래도 패가 많이 말린 모양입니다. 오케이징을 한 차례 거의 한 마리씩 깔아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방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상록숲을 사용했습니다. 초에너지를 코스트로 자신의 덱에 있는 초에너지 카드 한 장을 패에 추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초에너지 한 장을 패에 추가하고 여기서는 최면수를 사용해서 잠듦을 노려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교체를 썼기 때문에 패에 교체가 한 장 더 있을 거란 생각을 하기 힘들어가지고 잡는 상태로 만들어서 시간을 버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먼저 패 장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패가 상당히 많아진 왼쪽에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칼라마네로 덱인데요. 사이코 리차지까지 사용해서 팬텀 따라큐 GX에게 초에너지를 2개 붙여주고 포켓몬 교체로 팬텀 따라큐 GX가 배틀필드로 나갔습니다. 여기선 폴터가이스트가 하나, 둘, 셋, 넷, 4개 있었기 때문에 트레너스 장수 곱하기 50 데미지로 200 데미지가 들어가서 울트라 네크로즈마 GX를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2장을 가져가네요. 현재 프라이즈 상황은 4대4 동점이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벤치에 있는 오케이징을 칼라마네로로 모두 진화시키는 데 성공한다면은 사이코 리차지 3번과 강철 에너지 플레이로 울트라 네크로즈마 GX의 포통 가이저가 260딜이 나오기 때문에 팬텀 따라큐 GX를 1타낼 수 있습니다. 네스트볼을 드로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져오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선 초에너지를 코스트로 상호숲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덱과 패를 비교하면서 서치할 카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폴터가이스트를 사용해서 패가 공개되었을 때는 강철 에너지가 없었기 때문에 강철 에너지를 가져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패에 드로 관련 서포터는 없었지만 데드넷 GX가 있었기 때문에 데드넷 GX를 사용해서 드로를 보고 다른 원하는 파츠를 찾아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강철 에너지 한 장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네스트볼을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덱에 있는 기본 포켓몬 카드 한 장을 바로 벤치로 꺼내올 수 있는데 여기서 울트라 네크로즈마 GX를 가져왔네요. 카프국국이 후퇴가 0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쉽게 후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드로를 통해서 미스터리 트레저나 하이퍼볼을 서치해서 추가적인 칼라마네를 내는 데만 집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스큐 탱크 친구 수첩도 다양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하는 게 상당히 고민되는 게 덱을 자칫 잘못 늘렸다가 원하는 파츠를 못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결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사이코 리차지 특성 한 번으로 초에너지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구즈마를 사용해서 칼라마네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서는 무리하게 드로를 찾는 것보다 패를 줄여서 폴터가이스트 데미지에서 벗어나는 쪽을 선택하였네요. 그리고 나서 패에 있는 친구 수첩을 사용했습니다. 친구 수첩은 자신의 트래시에 있는 서포트 카드 2장을 덱으로 되돌릴 수 있는데 구즈마와 난처를 한 장씩 선택해서 되돌리고 그 다음에 레스큐 탱크를 사용했습니다. 레스큐 탱크의 첫 번째 효과는 자신의 트래시에 있는 포켓몬 한 장을 패에 추가하거나 두 번째 효과는 트래시에 있는 포켓몬 카드 3장을 덱으로 되돌릴 수 있는데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마샤도 GX, 지라치를 덱으로 되돌리는 선택을 했네요. 현재 패에서 다량의 트랜스 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로써 칼라마네를 기절시키고 프라이즈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폴터가이스트에 의해서 울트라 네크로즈마 GX가 기절할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프라이즈 상황은 3대4가 된 상황에서 오케이징이 다시 한번 배틀필드로 나갔는데요. 트래시를 확인하면서 어떤 카드를 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 끝에 사용을 결정한 카드는 구즈마였습니다.
칼라마네로를 끌어내고 배틀필드로 팬텀 따라큐 GX가 나갑니다. 확실히 왼쪽에 울트라 데크로즈마 GX 측도 패가 그렇게 잘 풀린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칼라마네로를 끊음으로써 에너지 차지 수단을 막는 것도 좋겠네요. 항목숲이 썼기 때문에 약점 계산 100 데미지로 칼라마네로를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한 장을 가져갔습니다. 현재 프라이즈 상황은 3대3 동점이 된 상황으로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네요. 왼쪽에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칼라마네로 측은 이전 차례 상목숲밖에 없었는데 드로로 하이퍼볼을 뽑았기 때문에 초에너지와 상목숲을 코스트로 자신의 덱에 있는, 여기서는 패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서 가져올 카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칼라마네로를 가져와서 진화를 시켜주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패 데든레 GX가 있기 때문에 드로우 관련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만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왼쪽에 울트라 네크로즈마 GX에 강철 에너지가 하나 붙어있기 때문에 이번 차례 오케이징을 기절시킨다 하더라도 깨어진 문으로 칼라마네로와 오케이징한테 데미지 카운터를 한 개씩 쌓은 후에 멸망의 빛 GX로 기절시키게 되면은 왼쪽에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칼라마네로 측은 에너지 차지 수단을 아예 잃는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선 어떻게 플레이하냐가 최대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데덴네 GX의 특성으로 패가 6장이 된 상황에서 여기서는 난천이나 다른 카드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서포트 자체를 사용하는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세로라도 얼핏 보이고 있는데 아세로라를 사용해서 이 상황의 변칙을 만들 수 있는 게 사이코 리차의 특성으로 차지 후 아세로라를 올리고 다시 한번 벤치에 있는 오케이징을 칼라마네로로 진화시켜서 차지한 다음에 멸망의 GX를 사용하게 되면은 오케이징을 기절시키고 나머지 포켓몬에게 60데미지씩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가 멸망의 빛 GX를 쓰더라도 기절되는 거는 칼라마네로 한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프라이즈 차이를 벌리면서 에너지가 멸망의 빛 GX를 사용하면 그대로 붙어있기 때문에 정규 에너지 플레이 한 번으로 260까지 낼 수 있어서 상대 배틀필드에 있는 GX 포켓몬을 모조리 일타낼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해결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패에 있는 트레너스 장수를 4장 미만으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하이퍼볼을 사용해서 민화의 대접과 마샤더 GX를 코스트로 자신의 덱에 있는 포켓몬 카드 한 장을 찾아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트레이너스 줄이는 선택을 잘못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칼라마네를 추가해서 진화시키고 그 다음에 굳이 뭐 상대가 기절시킬 수 있는 게 2마리가 한계라고 하면은 프라이즈가 한 장 남기 때문에 아세로라를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드로 서포터를 사용해서 패를 보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시에 폴터가이스트에 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세로라를 사용해서 여기서는 벤치에 있는 칼라마네로를 패에 추가하는 선택을 했네요. 이렇게 되면은 오케이징을 가져왔었을 때 프라이즈에서 트레이너스일 경우 4장이 되면 폴터가이스트 200 데미지에 기절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패를 조절하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바로 멸망의 빛 GX를 사용해서 상대 포켓몬 전체에게 60 데미지를 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케이징이 기절되고 프라이즈 한 장을 가져와서 현재 프라이즈 상황은 2대3이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울레크 칼라덱 차례로 넘어가서 지라치를 벤치에 내려두고 이스케이프 보드까지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켓몬 교체를 사용해서 배틀필드로 지라치를 내보내네요. 곧바로 소원의 별 특성을 사용해서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하고 그 중에 있는 서치할 카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 끝에 선택한 카드는 난천을 선택했네요. 확실히 오른쪽에 울트라 데크로즈마 GX 칼라만으로 덱측이 패가 너무 말려서 오케이징을 많이 못 갈아서 하나하나씩 끊겼던 게 상당히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난천을 사용해서 자신의 패를 모두 덱으로 넣고 섞은 후에 6장을 새롭게 드로우하네요. 이 6장 중에서 상황을 타개할 만한 카드라면은 딜을 눌릴 수 있는 수단을 찾아서 배틀필드는 울트라 데크로즈마 GX를 기절시키고 이렇게 되면은 왼쪽에 울레크 칼라덱에 칼라마네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응전할 수 있는 포켓몬이 팬텀 따라큐 GX지만
그걸 못 잡는다 치면은 오른쪽에 울트라덱 크루즈만 GX 칼라만으로 덱이 충분히 승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울레크 칼라덱은 오케이징이 하나 깔린 시점에서 추가적인 하이퍼볼을 사용해서 자신의 덱에 있는 오케이징을 추가적으로 벤치에 늘어두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확실히 이번 차례 고비만 넘겨서 다음 차례가 돌아온다면은 오른쪽에 울레크 칼라덱의 승리가 확실해 보이는 상황에서 지라치를 여기서는 후퇴시키지 않고 그대로 차례를 종료했습니다. 왼쪽에 울레크 칼라덱의 구즈마가 없다면은 지라치를 내주고 다음 차례를 노려볼 생각이었지만 왼쪽에 울레크 칼라덱의 구즈마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카푸나비나 GX를 기절시키고 게임이 종료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